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민생 현안이나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술파티 회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수사검사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실장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야당이 요구하자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정쟁용이라고 일축한 겁니다. 김현지 실장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개인적 관계가 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주장에 여야 공방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당 의원이 과거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비난 문자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자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거친 발언과 고성이 난무하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오후 증인대에 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연휴 직전 경찰 체포를 두고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정쟁 국감을 중단하고 민생 우선, 국민 우선 국정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께서는 이미 국정감사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의 국정감사를 정쟁, 허위, 폐륜 3대 국감으로 요약하고 규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박정훈 의원이 발언할 기회조차 빼앗고 심지어 발언권을 중지시켜 퇴장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태의 전말을 어제 박정훈 의원이 직접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심상치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사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회의장 바로 옆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는 심각한 물리적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 또 두 번째, 지금 박정훈 의원의 기자회견과 또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연좌적 발상으로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국정감사 직전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 내용, 즉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였던 박중훈 의원이 두 사람 간의 의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을 부주절미하고 마치 박중훈 의원이 아주 심각한 무례를 범한 것처럼 그 앞서서 당사자였던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 또 그 정의를 생략한 채 더욱 심각한 것은 박정훈 의원의 연락처가 공개된 전화번호를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공개함으로써 지금 박정훈 의원은 심각한 전화 테러, 전화 폭탄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해서 이것은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국회를 벗어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의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물리적 위해이자 또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있을 일이지만 현재 당사자인 김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내용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다라는 판단하에 저희 국회가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전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국회 사상 좀 유례가 없는 드문일인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말을 밝혀야겠다는 것이 저희 소속 의원들의 권력입니다. 상임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의 공방이 조금은 치열합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보니까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를 폭로했습니다. 또 이게 고성도 오갔는데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 앞섰던 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3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들을 할 때 박정훈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깐 잘 비운 사이였는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국보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국보위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군사 독재, 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있었던 게 국보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김우영 의원이 그 질의 이후에 도저히 국보위라는 발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한 영상, 그 사진 한 장을 띄웁니다. 그게 뭐냐면 참 박정훈 의원이 들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장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 쿠데타를 할 때 쿠데타 세력으로 있었던 장성입니다. 제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띄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졌고 이제 상임위를 벗어난 곳에서 여러 두 분 사이에 좀 언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저 욕설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김우영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저도 저런 문자 동료 의원으로 받아본 적 없거든요. 아마 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기분 상한다고 야이 찌질한 X야 하면서 보낸 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오전에 그 과방위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그 앞서가지고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5.50 전두환 정권 때 또 쓰지 않았던 얘기일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실이 김일성이군요.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하면서 저 문자를 폭로를 했는데 저는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국민들 다 보셨습니다. 날 것으로 생방송으로 다 보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저렇게 욕설을 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계속 욕설을 하던데 저는 우리 당에서는 고발 조치도 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어떻게 보셨는지. 늘 국정감사 기간에는 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도 많고요. 탈도 많은데 올해는 유난히 좀 예년 국정감사보다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니까
뭐 이를 통해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대안도 만들고 때로는 정부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슈퍼 집권당이거든요. 슈퍼 여당인데 사실 덩치 크고 힘센 슈퍼 여당이 작은 정당,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야당을 상대로 이렇게 사사건건 말꼬리 잡아가지고 투닥거리는 모습이 저는 뭐 여당한테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앞서 캄보디아 사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택값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런 노력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